정희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내리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28년이나 지났는데도 이 동네만 오면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이곳에서 만나자고 할 때마다 핑계를 대며 빠졌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강남은 정희에게는 너무 먼 세상이었어요. 손목 시계를 보니 오후 6시 30분이었습니다. 동창회 시작까지 30분 남았어요. 정희는 호텔 입구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들어가야 할까요?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돌아가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하지만 발걸음은 이미 호텔 로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정희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대성고등학교 동창회가 어디서 열리나요? 프런트 직원이 정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7층 루비홀입니다만 그 시선이 말하고 있었어요. 이런 곳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정희는 익숙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5년 전에 산 검은 코트는 소매가 살짝 해져 있었습니다. 가방도 명품은 아니었고 구두도 닳아서 뒤꿈치가 기울어져 있었어요. 괜찮아. 그냥 1시간만 버티면 돼. 정희는 작게 중얼거리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7층에 도착하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루비홀 입구에는 대성고등학교 89학번 졸업 28주년 동창회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명부를 확인하는 사람이 정희를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너 정희야? 반장이었던 미영이었습니다. 화려한 브랜드 드레스를 입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까지 걸고 있었어요. 안녕, 미영아. 정희의 인사에 미영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정말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어? 하지만 그 질문에는 진짜 궁금함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미영의 시선이 정희의 옷차림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어. 정희는 짧게 대답하며 연회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장에는 수정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있었고 테이블마다 하얀 장미가 꽂혀 있었어요. 이미 20여 명의 동창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들어서자 하나둘 고개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속삭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혹시 우리 반 맞나? 아, 맞다. 윤정이야. 어머, 정희 맞네? 목소리는 작았지만 정희의 귀에는 다 들렸어요. 그 시선들이 마치 바늘처럼 따가웠습니다. 정희는 구석자리를 찾아 조용히 앉았어요. 테이블에는 이미 물과 간단한 안주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물잔을 들고 작게 한 모금 마셨어요.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야, 진호야. 정말 오랜만이다. 큰 목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어요. 태준이라는 남자가 팔을 벌리며 다른 동창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어우, 태준아. 완전 성공한 사업가 티 나는데? 하하, 그럭저럭 살고 있어. 직원이 한 200명 정도 되나. 태준의 손목에는 번쩍이는 금시계가 걸려 있었어요. 정장도 명품처럼 보였고 자신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와, 대박이네. 나도 명함 좀 받을 수 있을까? 태준이가 제일 성공한 것 같네. 태준은 뿌듯한 표정으로 명함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28년 전에도 태준은 인기가 많았습니다. 집안도 좋았고 공부도 잘했고 운동도 잘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저기 앉아 있는 사람 누구야? 한 여자가 정희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아, 윤정희. 우리 반이었어. 아, 그 애구나. 되게 조용했던. 맞아. 그 애. 집안이 좀 어려웠지.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지만 정희는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저릿저릿했어요. 28년이 지났는데도 그들의 시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정희를 불쌍한 사람으로 보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성고등학교 89학번 동창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정희도 작게 손뼉을 쳤습니다. 28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여러분 모두 그때 그 모습 그대로시네요. 웃음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자신만 그때 그 모습 그대로인 것 같았거든요. 이제 한 분씩 나와서 근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자의 말에 태준이 제일 먼저 일어났어요. 안녕하세요, 김태준입니다. 환한 웃음으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현재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200명 정도 되고요. 매출도 꽤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우와. 감탄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결혼은 5년 전에 했고, 아이도 둘 있어요. 강남에 아파트도 샀고요. 태준의 자랑이 계속되었어요. 박수가 우렁차게 터져 나왔습니다. 다음은 미영이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김미영입니다. 역시 자신감 넘친 목소리였어요. 저는 남편이 의사라서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도 간호사로 일하고 있고요. 부러워. 여자들이 부러운 듯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특목고에 보냈어요. 요즘은 좀 바쁘긴 하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한 명씩 나와서 자신의 성공담을 늘어놓았습니다. 강남에 아파트 2채 있어요. 작년에 벤츠로 바꿨어요. 아이 유학 보내려고 준비 중이에요. 모든 이야기가 돈과 성공에 관한 것이었어요. 정의는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만 이 화려한 세계에 속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이제 윤정희 씨도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갑자기 사회자가 정희를 불렀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정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다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저는 그냥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정희의 작은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아, 그래요? 어떤 일을 하시는데요? 사회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였어요. 자신의 진짜 일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연구 관련 일을 해요. 아, 연구요? 어떤 연구인가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정희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괜찮습니다. 앉으셔도 돼요. 사회자가 재빨리 넘어갔습니다. 정희는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뭐야, 연구라니? 무슨 연구를 할까? 아마 별거 아닐 거야. 또 속삭임이 시작되었어요. 정희의 귀가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제 정말 나가고 싶었어요. 왜 여기 왔을까요? 자신을 괴롭히려고 온 건 아닌데. 자, 이제 식사 시간입니다. 사회자의 말에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각자 테이블을 찾아 앉기 시작했습니다. 정희가 앉은 테이블로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마치 전염병이라도 되는 것처럼 모두가 피했습니다. 결국 정희는 혼자 앉게 되었어요.
옆 테이블에서는 즐거운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요즘 부동산 어때? 또 올랐지? 우리 집도 2억 올랐어. 부러워. 나도 하나 더 사야겠다. 돈 이야기만 계속되었어요. 정희는 조용히 샐러드를 먹으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정희는 뭘 하고 사는 거야?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잘 모르겠어. 연구한다고 하던데. 아직도 결혼 안 했나? 그런 것 같아. 불쌍하네. 정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포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불쌍하다고요? 자신이 불쌍한 사람인가요? 가슴 속에서 뭔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화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 정희야. 갑자기 미영이 다가왔어요. 혼자 앉아있네. 우리 테이블로 올래? 하지만 그 말에는 진심이 없었어요. 의무감으로 하는 말이라는 게 뻔히 보였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정희는 조용히 거절했어요. 그래, 그럼.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미영은 금세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정희는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주변에서는 계속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정희에게는 그 웃음소리가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마치 다른 세계의 소리 같았습니다. 나는 왜 여기 있을까? 정희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시간이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사람들은 명함을 주고받으며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정희에게는 명함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정희도 자신의 명함을 꺼내지 않았어요. 만약 자신의 진짜 명함을 본다면 모두가 깜짝 놀랄 텐데.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 찍겠습니다. 사진작가가 카메라를 들고 나왔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나서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정희도 마지못해 일어났어요. 뒤쪽 구석 자리에 서려고 했습니다. 정희야, 이리 와. 태준이 손을 흔들며 불렀어요. 하지만 그것도 형식적인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뒤쪽에 섰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28년 만에 동창회 사진이 찍혔어요. 정희는 그 사진에서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될 것 같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자가 마무리 인사를 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가방을 들고 조용히 일어났어요. 정희야, 그냥 가. 미영이 뒤에서 불렀습니다. 응, 일찍 들어가야 해서. 그래. 그럼 조심히 들어가. 그게 끝이었어요. 다른 작별 인사는 없었습니다. 정희는 연회장을 나오며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드디어 끝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생각했어요. 왜 이런 자리에 왔을까요? 자신을 괴롭히려고 온 건 아닌데 아마 마음 한구석에 기대가 있었나 봐요. 혹시 사람들이 변했을까 하고. 하지만 역시 헛된 기대였습니다. 로비에 내려와서 호텔 밖으로 나왔어요.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정희는 코트깃을 세우며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뒤에서 동창들이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다. 다음에도 또 만나자. 연락할게. 하지만 그 누구도 정희를 부르지 않았어요. 정희는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걸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자리에 오지 않을 거예요. 자신에게는 더 중요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직도 아팠습니다. 28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그들의 시선이. 정희는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하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호텔에서는 아직도 환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정희에게는 너무 멀고 차가웠어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은 퇴근 시간이라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정희는 구석자리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터널 벽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마음처럼 캄캄했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카카오톡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정희야, 오늘 오랜만에 봐서 반가웠어. 연락 자주 하자. 미영이 보낸 메시지였어요. 하지만 정희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인사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전동차가 역에 도착할 때마다 사람들이 타고 내렸어요. 모두들 각자의 집으로,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정희도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건대입 구역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는 길은 익숙했어요. 오래된 상가 건물들 사이로 난 좁은 골목을 걸었습니다. 동창 회장의 화려함과는 정반대였어요. 하지만 이곳이 정희에게는 더 편안했습니다. 3층 건물의 2층 작은 원룸이 정희의 집이었어요. 낡은 철문을 열고 들어가니 좁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작은 방이었어요. 하지만 정희에게는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코트를 벗어 걸면서 정희는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 하루가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작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어요.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정신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벽 한쪽을 보니 여러 개의 상장과 감사패가 걸려 있었어요. 환경보호 유공자상, 시민사회 공헌대상, 녹색기술연구상. 하지만 오늘 동창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거든요.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바탕화면이 나타났어요. 푸른 지구의 모습이었습니다. 정희는 이메일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정희 박사님, 내일 환경부 회의 참석 부탁드립니다. 국정감사 자료 검토 완료했습니다. 언론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만 수십 개의 이메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두 중요한 일들이었습니다. 정희는 하나씩 꼼꼼히 답장을 보냈어요. 내일 회의에 참석하겠습니다. 자료 감사합니다. 수정사항 있으면 연락 주세요. 인터뷰는 일단 보류해 주세요. 마지막 답장을 보내고 나서 시계를 봤어요. 벌써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어요. 내일 발표할 연구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했습니다. 3년간 준비해온 환경법안이 드디어 내일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어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더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됩니다. 정희에게는 오늘 동창회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었어요. 파일을 열어 자료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 강화 방안, 기업 환경 책임, 의무화 조항, 시민 건강권 보장 체계, 모든 데이터가 완벽했어요. 3년간 밤낮으로 연구한 결과였습니다. 전국 500개 기업을 직접 방문해서 수집한 자료들이었어요. 17개국의 환경정책 사례도 모두 분석했습니다. 정희는 이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화려한 삶은 포기했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야 컴퓨터를 껐어요. 내일은 정말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쉽게 오지 않았어요. 오늘 동창회에서 받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불쌍하다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정말 자신이 불쌍한 사람일까요? 남들처럼 화려하게 살지 못해서 불쌍한 걸까요? 하지만 정희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돈과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믿었거든요. 새벽 2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3년간 준비한 환경법안이 국회에서 최종 논의되는 날이었습니다. 간단히 씻고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동창회 때 입었던 낡은 코트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단정하고 전문가다운 차림이었어요. 거울을 보니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지하철을 타고 여의도로 향했습니다. 국회의사당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의 3년간 노력이 결실을 맺을지 결정될 것입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정희 박사님, 오늘 준비는 다 되셨나요? 환경부 담당자였습니다. 네,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오늘 꼭 통과시켜야 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의사당 앞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 8시였어요. 이미 여러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와 있었습니다. 정희 박사님, 한 시민단체 대표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네요. 네, 드디어 이 날이 왔네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긴장과 기대가 섞여 있었어요. 국회 본관에 들어가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정희의 발걸음이 단단했어요. 어제 동창회에서 느꼈던 위축감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정희가 전문가였거든요. 회의실에 들어가니 이미 여러 의원들이 와 있었어요. 정희 박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의원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박사님의 연구 덕분에 좋은 법안을 만들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국민들을 위한 일이니까요. 정희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인정이었어요. 겉모습이 아닌 실력으로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정희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이 법안이 시행되면 연간 온실가스 1만 톤 감축 효과가 있습니다. 의원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국민 건강 개선 효과는 연간 5천억 원 상당입니다. 대단하네요. 정말 잘 준비하셨어요. 정의의 전문성에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3년간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이 시각 어제 동창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회사에서 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이번 분기 매출 목표는 100억입니다. 네, 사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머릿속에는 어제 만난 정희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런데 정희는 정말 뭘 하고 사는 거지? 궁금했지만 굳이 알아볼 생각은 없었어요. 미영은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방 어때요? 새로 나온 제품인데. 예쁘네요. 얼마예요? 200만 원입니다. 미영은 고민 없이 카드를 꺼냈어요. 하지만 가방을 사면서도 어제 정희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불쌍하긴 했어. 그래도 연락은 가끔 해야겠다. 하지만 진심은 아니었어요. 그냥 형식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정희에 대해서는 이미 잊어버린 듯 했습니다. 가끔 어제 정희 봤는데 안 됐더라는 식의 대화가 오갔을 뿐이었어요. 그들에게 정희는 불쌍한 동창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오후 2시 드디어 국회 본회의가 시작되었어요. 정희는 방청석에서 긴장된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대기오염 방지 및 기업 환경 책임 강화 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의 말에 정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3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찬반 토론이 시작되었어요. 이 법안은 국민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기업 부담이 너무 크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보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정의는 손에 땀을 쥐고 들었어요. 찬성 의견이 많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결정의 순간이 왔어요. 전자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찬성 표시 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어요. 정의는 숨을 멈추고 지켜봤습니다. 찬성 187표, 반대 23표, 기권 5표, 가결되었습니다. 순간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정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드디어 해냈어요. 3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의 박사님. 주변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더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겠어요. 감격의 순간이었어요. 정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함께 이뤄낸 결과예요. 이 순간 정의는 어제 동창회에서 받은 상처를 완전히 잊을 수 있었어요.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닌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었어요. 국회를 나서는 정의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늘은 정말 의미 있는 하루였어요. 하지만 정의는 아직 몰랐습니다. 내일부터 자신의 이름이 전국의 모든 뉴스에 나올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어제 자신을 무시했던 동창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게 될지도요. 다음 날 아침 정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어요. 어젯밤 흥분된 마음에 잠을 설쳤거든요. 3년간 준비한 법안이 드디어 통과되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내려 마시며 아침 뉴스를 켰어요. 어젯밤 국회에서 중요한 환경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의의 가슴이 다시 두근거렸습니다. 이 법안을 주도적으로 설계한 환경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인터뷰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정의 박사님, 축하드립니다. 언론 인터뷰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 어떠세요? 모든 연락이 축하와 인터뷰 요청이었어요. 정의는 하나하나 정중하게 답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요.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내일쯤 가능할까요? 사실 정의는 언론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일에 집중하는 것을 더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국민들에게 이 법안의 중요성을 알려야 했습니다. 오전에 연구소로 출근했어요. 동료들이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정의 소장님, 정말 축하드려요. 드디어 해내셨네요. 3년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어요. 정의는 민망하면서도 기뻤어요. 모두 함께 이뤄낸 결과예요.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에 나오신다면서요? 젊은 연구원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고민 중이에요. 꼭 나오세요.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어요. 동료들의 격려에 정의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럼 오늘 오후에 짧게 인터뷰를 해볼까요? 와, 정말요? 연구소가 축제 분위기가 되었어요. 정의는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하루는 정말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았어요. 이 시각 어제 동창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회사에서 업무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이번 달 실적이 좀 아쉽네요. 다음 달에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태주는 사무실에서 혼자 인터넷을 보고 있었어요. 뉴스 사이트를 클릭했습니다. 환경법안 통과.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별로 관심 없는데 태주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눈에 익은 이름이 보였어요. 윤정희 박사가 주도적으로 설계한. 윤정희, 설마. 태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혹시 어제 만난 그 정희일까요? 하지만 말이 안 됐어요. 설마 그럴 리가. 태준은 고개를 저으며 창을 닫았습니다. 한편 미영은 친구들과 카페에서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어제 동창회 어땠어? 그냥 그랬어. 다들 잘 살고 있더라. 혹시 이상한 애들은 없었어? 한 명 있긴 했어. 미영이 정희를 떠올렸습니다. 누구? 윤정이라고 고등학교 때 되게 조용했던 애야. 아, 그런 애들 있지. 어떻게 지내던데? 글쎄, 별로 잘 안 사는 것 같았어. 불쌍하네. 친구들은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미영도 곧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그보다 요즘 명품 가방 뭐가 예뻐. 정희에 대한 이야기는 금세 잊혀졌어요. 오후 3시 정희는 KBS 뉴스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생전 처음 와보는 곳이었어요. 정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젊은 기자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국민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메이크업실에서 간단히 화장을 받았어요. 정희는 평소에 화장을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박사님, 정말 어려 보이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감탄했어요. 이런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이라니 대단해요. 과찬이에요. 정희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스튜디오에 들어가니 카메라와 조명이 눈부셨어요. 조금 긴장되었지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메인 앵커가 친근하게 물었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빨간 불이 켜지며 방송이 시작되었어요.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획기적인 환경보호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을 주도적으로 설계하신 윤정희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카메라가 정희를 비추었어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희는 차분하게 인사했습니다. 먼저 법안 통과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법안이 왜 중요한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희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것이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이었거든요. 이 법안이 시행되면 연간 온실가스를 1만 톤 줄일 수 있습니다. 정희의 설명이 시작되었어요. 국민 건강 개선 효과는 연간 5천억 원 상당이에요. 정말 놀라운 효과네요. 3년간 전국 500개 기업을 직접 조사했습니다. 500개요. 직접 다 다니셨나요? 네, 정확한 데이터를 위해서였어요. 앵커가 감탄했어요. 정말 대단한 노력이셨네요. 17개국의 환경정책도 모두 분석했습니다. 정의의 전문성이 화면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박사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궁금한데요. 어떤 계기로 환경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정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어릴 때부터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꼈어요.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화려하지 않더라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정의의 진심이 담긴 대답이었어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인터뷰는 20분간 계속되었어요. 정의는 자신의 연구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려요.
환경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작은 실천이라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빨간 불이 꺼졌어요. 정말 좋은 인터뷰였습니다. 앵커가 악수를 청했어요. 오늘 저녁 뉴스에 나갑니다. 많은 분들이 보실 거예요. 정희는 뿌듯했어요. 자신의 연구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어서요. 방송국을 나서며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늘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했어요. 하지만 아직 몰랐습니다. 저녁 7시 뉴스가 시작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요. 어제 자신을 무시했던 동창들이 얼마나 놀랄지도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내일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정희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겸손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계속할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 간단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7시가 가까워오자 조금 긴장되었어요. 자신이 TV에 나온다는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6시 50분 정희는 TV 앞에 앉았습니다. 곧 자신의 인터뷰가 전국에 방송될 거예요. 이 순간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어제 동창회에 참석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화면에 나올 사람이 바로 어제 그들이 무시했던 정희라는 것을요. 정희는 리모컨을 꽉 쥐고 TV를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시작될 거예요. 모든 것이 뒤바뀔 그 순간이요. 저녁 7시 정각 KBS 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입니다. 메인 앵커의 목소리가 전국으로 송출되었어요.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획기적인 환경보호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시각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거실에서 태준이 맥주를 마시며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여보, 저녁 준비 다 됐어. 주방에서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응, 조금만 기다려. 태준은 별 관심 없이 채널을 돌리려고 했어요. 환경 뉴스는 재미없었거든요. 하지만 앵커의 다음 말에 손이 멈췄습니다. 이 법안을 주도적으로 설계한 환경 전문가를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이 바뀌면서 정의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화면 하단에는 윤정희 박사 환경정책연구소 소장이라는 자막이 떠올랐어요. 태준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맥주병을 든 손이 그대로 멈춰버렸어요. 설마 어제 태준은 눈을 비비며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분명히 어제 동창회에서 본 정이었어요. 초라한 코트를 입고 구석에 앉아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태준은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각 잠실의 한 아파트에서는 미영이 설거지를 하다가 뉴스 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저 목소리. 뭔가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급히 거실로 나와 TV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머머. 미영의 손에서 물기가 뚝뚝 떨어졌어요. 화면 속에는 분명히 어제 만난 정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자신감 넘치고 전문가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정희야? 미영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어제 자신이 정희를 어떻게 대했는지 떠올랐어요. 동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봤던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목동의 오피스텔에서 혼자 컵라면을 먹고 있던 진수도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헐, 이게 뭐야?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어제 아직도 저 모양이네라고 수근거렸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윤정희 박사는 서울대학교에서 환경공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후 앵커의 설명이 계속되었어요. 지난 15년간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핵심 설계자로 활동해 오셨습니다. 태주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15년간 환경정책 설계자라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 그렇게 초라해 보였던 정의가 이런 대단한 사람이었다니요. 특히 2019년 미세먼지 저감 정책, 2021년 재활용 확대 방안, 모두 윤 박사의 연구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의 설명에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정의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 법안이 시행되면 연간 온실가스를 1만 톤 줄일 수 있습니다. 정의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전문적이었어요. 어제의 작고 위축된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3년간 전국 500개 기업을 직접 조사했습니다. 500개를 직접. 태준이 중얼거렸어요. 자신은 겨우 200명 직원을 둔 회사를 자랑했는데 정의는 500개 기업을 조사하는 엄청난 일을 해낸 거였어요. 17개국의 환경정책도 모두 분석했습니다. 이 말에 태주는 완전히 기가 막혔어요. 17개국이라니요. 정의의 연구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습니다. 미영도 마찬가지였어요. 17개국, 정의가 어제 연구 관련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어요. 별거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엄청난 연구를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어떤 계기로 환경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앵커의 질문에 정의가 대답했어요. 어릴 때부터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꼈어요.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화려하지 않더라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이 말에 동창들의 가슴이 찔렸어요. 화려하지 않더라도 의미 있는 일이라니. 어제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오직 화려함 뿐이었어요. 돈, 명품, 고급 아파트. 하지만 정의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진수는 핸드폰을 들고 동창단체 카톡방에 메시지를 보냈어요. 야야야, 뉴스 봤어? 뭔 뉴스? KBS 뉴스. 지금 당장 켜봐. 왜? 무슨 일이야? 정의 나왔어. 정의, 누구? 어제 그 정의, 윤정의. 카톡방이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뭔 소리야? 정의가 뉴스에. 장난하지 마. 하지만 하나둘 뉴스를 켜본 사람들이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헐, 이게 뭐야? 진짜 정의 맞아? 말이 안 돼. 20여 명의 동창들이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불쌍한 동창이라고 생각했던 정의가 국가 정책을 만드는 박사였던 거예요. 화면에서 정의의 경력이 나열되기 시작했어요. UN 환경 공로상 수사, 아시아 환경 대상 수사, 올해의 과학기술자상 수사. 태주는 머리를 감쌌어요. 내가 뭘 한 거야? 어제 정의를 바라보며 했던 말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아직도 저 모양이네. 차도 없나 보네. 불쌍하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정의는 차가 없어서가 아니라 필요 없어서 안 샀을 수도 있었어요.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하느라 그런 것들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을 수도 있었고요. 미영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모든 상을 받으면서도 언론 인터뷰를 거의 하지 않으셨어서 일반 대중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앵커의 설명에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몰랐던 거였어요. 정의는 진정으로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랑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그냥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던 거였어요. 카톡방에는 계속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우리가 완전 바보였네. 정희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 진짜 쪽팔려 죽겠다. 나 어제 불쌍하다고 했는데 모두들 어제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정희 앞에서 보인 그 오만과 편견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윤정희 박사님께서는 개인적인 영예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자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실제로 여러 대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했지만 모두 거절하고 공익을 위한 일에 매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 말에 동창들의 부끄러움은 더욱 커졌어요. 정희는 돈을 벌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추구했던 거였습니다. 반면 그들은 어제 돈과 명품 자랑만 늘어놓았어요. 얼마나 얕은 사람들이었는지.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려요. 앵커의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정희가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환경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작은 실천이라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인정보다는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희의 마지막 말에 동창들은 할 말을 잃었어요. 진정한 겸손함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말이었거든요. 어제 그들이 보인 자랑과 허영과는 정반대였어요. 뉴스가 끝나자 전국이 정의에 대한 이야기로 들끓었어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윤정희 박사가 올랐습니다. 겸손한 환경 영웅, 화려함보다 묵묵한 실천을 택한 과학자.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보여준 사람. 온라인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달렸어요. 모두 정의를 칭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의를 개인적으로 아는 동창들은 댓글을 달 수가 없었어요. 어제 자신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태주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정말 한심했구나. 자신이 그동안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깨달았어요. 정의가 하는 일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었어요. 미영도 마찬가지였어요. 정희가 이런 대단한 사람이었다니. 어제 동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봤던 자신이 너무 미웠어요. 정희야말로 진정한 성공자였는데 자신은 그것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밤이 깊어가도 동창 카톡방은 조용해지지 않았어요. 정희한테 어떻게 사과하지? 너무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겠어. 우리가 정말 바보같이 굴었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우리가 잘못이야. 모두들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저질러진 일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요? 어제 정희에게 보였던 그 차가운 시선들을, 그 무시와 편견들을. 정희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동창들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으며. 다음 날 아침 태주는 잠을 설친 얼굴로 일어났어요. 밤새 정희의 뉴스 영상을 몇 번이나 다시 봤거든요. 볼 때마다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여보, 괜찮아. 얼굴이 왜 그래?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태주는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어제 얼마나 한심하게 굴었는지를. 회사에 출근해서도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계속 정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제 동창회에서 구석에 앉아있던 모습과 뉴스에서 당당하게 인터뷰하던 모습이 계속 교차되었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태주는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한편 미영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침부터 포털 사이트를 뒤지며 정의 관련 기사를 찾아봤어요. 윤정희 박사, 10년간 환경정책 숨은 설계자. 대기업 스카우트 제의 거절하고 공익 선택. 겸손함의 끝판왕. 윤정희 박사. 기사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이 얼마나 정의를 잘못 봤는지 깨달았거든요. 어떻게 이런 대단한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미영은 후회의 한숨을 쉬었어요. 동창 카톡방도 여전히 난리였어요. 밤새 잠 못 잔 사람들이 하나둘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진수야, 너도 못 잤지? 당연하지. 어떻게 잠이 와? 정의 기사 봤어. 정말 대단하더라. 우리가 진짜 바보였어. 모두들 비슷한 심정이었어요. 정의에 대한 죄책감과 자신들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시각 정의는 연구소에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어제 뉴스 방송 이후 연락이 폭주하고 있었거든요. 정의 소장님, 인터뷰 요청이 20건 넘게 왔어요. 젊은 연구원이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20건이나요? 정의는 놀랐어요. 평소에는 언론에서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네, 신문사, 방송사 할 것 없이 모두 연락 왔어요.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도 강연 요청이 많이 왔고요. 정의는 잠시 고민했어요. 원래 언론 노출을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일에만 집중하는 것을 선호했어요. 일단 중요한 것들만 추려서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의는 다시 연구에 집중했어요. 이제 다음 프로젝트를 준비해야 했거든요. 해양 오염 방지를 위한 새로운 법안이었어요. 핸드폰이 계속 울렸지만 확인하지 않았어요. 아마 동창들로부터의 연락일 텐데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후 2시쯤 정의는 잠시 휴식을 취했어요. 그제야 핸드폰을 확인해 봤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가 30개 넘게 와 있었어요. 대부분 어제 동창회에서 만난 사람들이었어요. 정의야, 뉴스 봤어. 정말 대단하더라. 축하해. 몰랐어서 미안해. 진짜 자랑스럽다. 우리 동창 중에 이런 대단한 사람이 있다니. 정의야, 시간 되면 밥 한 번 먹자. 모든 메시지가 비슷했어요. 갑자기 관심을 보이는 것들이었죠. 정의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축하한다고 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특히 태준의 메시지가 길었어요. 정의야, 어제 뉴스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 그동안 이런 대단한 일을 하고 있었구나. 몰라서 미안했어. 정말 존경스럽다. 시간 되면 만나서 이야기하자. 하지만 정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진심인지 의심스러웠거든요. 만약 자신이 뉴스에 나오지 않았다면 여전히 무시했을 거예요. 미영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정의야, 정말 축하해. 어제 못 알아봐서 미안해.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 우리 곧 만나자. 모두 뒤늦은 후회와 아부 같았어요. 정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이런 반응들이 예상되긴 했어요. 사람들은 항상 결과를 보고 나서야 인정하니까요. 저녁 무렵 정의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지하철에서도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 어제 뉴스에 나온 맞는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한 분이더라. 정의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고개를 숙였어요. 아직 이런 관심에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간단히 먹고 있는데 벨이 울렸어요. 누군가 찾아온 것 같았어요.
문 앞으로 가서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정희야. 나 미영이야. 미영의 목소리였어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어요. 만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좀 바빠서. 정희야, 제발. 5분만. 할 말이 있어. 미영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정희는 결국 문을 열어줬습니다. 미영이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어요. 축하해, 정희야. 하지만 그 얼굴에는 축하보다는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들어와. 정희는 짧게 말했어요. 좁은 원룸에 들어온 미영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여러 상장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와, 정말 대단하구나. 미영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어제까지 몰랐어서 정말 미안해. 정희는 물을 한 잔 따라주며 말했어요. 괜찮아. 앉아. 하지만 목소리에는 거리감이 있었어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야, 정말 미안해. 어제 우리가 너무했어. 뭐가? 너를 그렇게 봤잖아. 동정 어린 눈으로.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가 정말 한심했어.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 정희는 조용히 들었어요. 나는 내가 이런 대단한 일을 하는 줄 몰랐어. 왜 말 안 했어? 어제 그냥 연구 관련 일 한다고만 했잖아. 정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말했으면 달라졌을까? 내가 어제 박사라고 말했으면 너희가 다르게 대했을까? 미영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문제였어요. 미영아, 나는 어제도 오늘도 똑같은 사람이야. 정희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박사라는 타이틀이 붙었다고 갑자기 달라지는 게 아니야. 그렇지. 어제 너희가 나를 어떻게 봤는지 다 기억해. 정희의 말에 미영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미안해, 정희야. 불쌍하다고 했지. 차도 없다고 수근거렸지. 미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게 사실이었거든요. 나는 차가 필요 없어서 안 산 거야. 정희가 설명했어요. 지하철이 더 편하고 환경에도 좋고 그리고 명품 가방도 필요 없어. 그런데 돈 쓸 바에 연구비에 보태는 게 낫지. 미영은 점점 작아졌어요. 자신이 얼마나 얕은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정희야,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달라져. 정희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 있었어요. 28년 동안 느꼈던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어요. 나는 어떻게 하면 될까? 미영이 간절하게 물었어요. 시간이 필요해. 정희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너희가 진심으로 변했는지 보고 싶어. 뉴스에 나왔다고 갑자기 관심 갖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지 보고 싶어.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시간을 가질게. 그리고 정희야, 정말 축하해. 진심으로. 미영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정말 대단해. 존경해. 정희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영이 나간 후 정희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사람들이 변할 수 있을까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자신이 유명해졌으니까 관심을 갖는 걸까요? 정희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자신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었어요. 여전히 겸손하게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갈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과 관계없이요. 밤이 깊어가면서 정희는 내일 할 일을 정리했어요. 해양 오염 방지 법안 연구를 계속해야 했어요. 이번에도 수년이 걸릴 긴 작업이었지만
정희는 기꺼이 그 길을 걸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계속 살아갈 거예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매일 지하철을 타고 연구소에 출근했어요. 뉴스에 나온 후 많은 것이 달라졌지만 정희 자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소박한 차림에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했어요. 정희 소장님, 오늘도 인터뷰 요청이 5건 왔어요. 젊은 연구원이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정중히 거절해 주세요. 연구에 집중하고 싶어요. 정의는 여전했어요. 화려한 것보다는 실질적인 성과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이제 해양오염 방지 법안 연구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었어요. 6개월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동창들은 각자 나름의 변화를 겪고 있었어요. 태주는 회사에서 환경 경영을 도입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도 친환경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직원들에게 발표했어요. 재활용 확대하고 에너지 절약하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정의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어요. 제대로 사과도 못했거든요. 미영도 마찬가지였어요. 지역 환경단체의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정의처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정의와는 아직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의에게 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의 박사님, 축하드립니다. 환경부 장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국제환경상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국제환경상이요? 정의는 놀랐어요. 네, 유엔에서 주는 가장 권위 있는 상이에요. 아시아에서는 처음입니다. 정의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자신의 연구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거였어요. 시상식은 다음 달 뉴욕에서 열립니다. 전 세계 환경 전문가들이 모이는 자리예요. 정의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영광이었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박사님이 받을 만한 상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국제환경상이라니 정말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연구소 동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소장님, 무슨 좋은 소식인가요? 표정이 너무 밝으세요. 정의가 소식을 전하자 연구소가 축제 분위기가 되었어요. 와, 정말요? 유엔 환경상이라니. 우리나라 최초잖아요. 모두들 정의를 축하했어요. 하지만 정의는 여전히 겸손했어요. 모두 함께 이뤄낸 결과예요. 저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정의의 수상 소식이 나왔어요. 윤정희 박사, 유엔 국제환경상 수상. 아시아 최초 쾌거. 대한민국 환경 정책의 위상 높여. 전국이 다시 한번 정의의 이야기로 들끓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동창들은 또 한 번 충격에 빠졌어요. 유엔 상이라고? 태준이 중얼거렸어요. 정의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이제는 정말 확신했어요. 정의는 자신들과 차원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미영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시아 최초라니. 정의가 얼마나 대단한 성과를 이룬 건지 알 수 있었어요. 동창 카톡방에도 다시 메시지들이 올라왔어요. 정의 소식 봤어? 유엔 상이래.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 동창이라는 게 믿어져.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3개월 전보다 훨씬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가 정말 한심했지. 이런 대단한 사람을 몰라봤다니 정의한테 제대로 사과해야겠어. 드디어 진심 어린 반성이 시작되었어요. 일주일 후 동창들이 모임을 가졌어요. 이번에는 정의도 초대했습니다. 정의야, 꼭 와줘. 부탁이야.
태준이 간절하게 전화했어요. 정말 할 말이 있어. 정희는 잠시 고민했어요. 하지만 결국 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화려한 호텔이 아니었어요. 조용한 한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정희가 들어서자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정희야, 정말 축하해. 자랑스럽다. 우리 동창 중에 이런 대단한 사람이 있다니. 하지만 분위기는 3개월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진심 어린 존경과 축하가 느껴졌어요. 정희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정희야, 먼저 사과부터 하고 싶어. 태준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3개월 전 동창회에서 우리가 정말 한심하게 굴었어. 너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미안해, 정희야.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 일어나서 사과했어요. 나도 미안해, 정희야.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어. 용서해줘. 정희는 조용히 들었어요. 3개월간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괜찮아, 다들. 정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깨닫고 변하는 거지. 정희의 너그러운 말에 모두들 고마워했어요. 정희야, 너 정말 대단해. 미영이 말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화내지 않고. 너의 인품이 정말 훌륭해. 그래서 이런 큰 성과를 이룬 것 같아. 정희는 미소 지었어요. 나도 완벽하지 않아. 많이 부족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이야. 너희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정희의 말에 모두들 위로받았어요. 정희야, 앞으로는 정말 자주 만나자. 이번에는 진심이야.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사귀고 싶어. 태준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뭔데? 서로 자랑하지 말자. 정희가 웃으며 말했어요. 돈이나 명품 이야기 말고 정말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자. 어떻게 하면 사회에 더 기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모두들 동감했어요. 맞아. 그게 진짜 중요한 거지. 이제야 깨달았어. 정희야, 내가 우리한테 많은 걸 가르쳐 줬어. 그날 밤 정말 의미 있는 대화가 이어졌어요. 환경 보호에 대한 이야기, 사회 기여에 대한 이야기, 진정한 성공에 대한 이야기. 정희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드디어 진정한 친구들을 만난 것 같았거든요. 28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동창회였어요. 정희야, 다음 달 뉴욕 시상식에 우리도 갈 수 있을까?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너를 응원하고 싶어. 정말. 정희는 놀랐어요. 당연하지. 우리 동창이 이런 대단한 상을 받는데 꼭 가서 박수 쳐주고 싶어. 모두들 진심이었어요. 정희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한 달 후 뉴욕 유엔 본부에서 시상식이 열렸어요. 정희가 무대에 올라 상을 받을 때 객석 한편에서는 동창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태준, 미영, 진수 모두가 와 있었어요. 정희야, 축하해. 자랑스럽다. 그들의 박수가 정희에게는 그 어떤 상보다 소중했어요. 진정한 인정이었거든요. 겉모습이 아닌 진짜 실력으로 받는 인정이었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했어요. 정희야, 정말 멋있었어. 우리가 너를 친구라고 부를 수 있어서 영광이야. 이제 정말 평생 친구하자. 정희는 행복했어요. 28년 만에 진정한 우정을 찾았으니까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진정한 성공은 혼자 이루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진심 어린 사람들이 있을 때 더욱 빛난다는 것을 뉴욕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정희는 생각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의미 있는 일을 해나갈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진정한 친구들과 함께 할 거예요. 서로를 겉모습이 아닌 진심으로 바라보는 친구들과. 그렇게 정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더욱 풍성하고 따뜻한 인생이요. 6개월 후 정희의 두 번째 법안인 해양오염방지법도 통과되었어요. 이번에는 동창들이 국회까지 와서 응원해줬습니다. 정희야, 또 해냈구나. 정말 대단해. 우리가 도울 일 없어. 이제 그들은 정희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어요. 태주는 회사에서 해양 정화 사업을 시작했고, 미영은 환경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정의의 영향으로 모두가 더 나은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의 역시 친구들 덕분에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일만 하던 삶에서 진정한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깨달았거든요. 1년 후 대성고등학교 동창회가 다시 열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화려한 호텔 대신 소박한 장소에서 자랑대회 대신 의미 있는 대화를, 서로를 겉모습이 아닌 진심으로 바라보는 모임이었어요. 정희야, 내가 우리를 많이 변화시켰어. 고마워. 서로가 서로를 변화시킨 것 같아. 정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성장해 나가자.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정한 우정은 이런 거였어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날 밤 정희는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어요. 28년 전 그 서글픈 동창회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맞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어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노력한다면요. 그리고 진정한 가치는 결국 인정받게 되어 있어요.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말이에요. 정희는 앞으로도 계속 자신의 길을 걸어갈 거예요. 겸손하고 성실하게.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진정한 친구들과 함께 더욱 의미 있고 따뜻한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겉모습이 아닌 진정한 가치로 평가받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정의의 이야기는 계속될 거예요. 더욱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